이용익은 대한제국 시절 제15대, 21대 군부 대신을 역임한 인물로 1854년 1월 6일 함경도 명천현 상가사 이향리, 현재는 함경북도 화대군 석현리에서 태어났으며 1907년 2월 28일 향년 53세로 러시아 제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했다. 대한제국 시대의 관료, 교육가로 본가는 전주 이씨이며 이성계의 이복형인 완풍대군 이원계의 후손이다. 아명은 이채동, 자는 공필, 아호는 석현, 시호는 충숙이다.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을 총괄하던 내장원경과 국가재정의 총책임자인 탁지부 대신, 그리고 국방과 군을 책임지는 군부 대신을 맡았었다. 대한제국 시기 관료 중 몇 안 되는 충직하고 유능한 인물이라는 평과 매간매직을 일삼은 조선의 군주, 고종의 창고직이라는 평이 엇갈린다. 고종은 과거제를 비롯 각종 수단으로 개인 재산을 불렸다. 그렇게 모은 재산의 관리관청인 내장원과 탁지부 모두 이용익이 관리했다. 이 재산들은 훗날 광무개혁의 주요 자금이 된다. 고종이 의병장, 독립운동가들에게 하사한 내탕금도 이용익이 관리하던 재산이다. 보부상으로 활동하다 이모군란 중 명성황후를 구출시킨 공로로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해 승승장구하게 된다. 이후 그는 조정에서 대표적인 칠러파가 되어 동시에 일본을 견제했고, 이에 당시 칠러였던 고종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되어 국정에 여러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후 정점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민씨 정권의 빌부터 출세한 인물이라며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친일 행적이 없으며 을사늑약 체결 당시 늑약의 반대에 투옥되었고, 이후 러시아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에 1907년 피살되었기 때문에 민족사적 관점에서 평가절하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그는 축적한 부를 개인적 영달에 쓰지 않고 학교들을 설립해서 교육사업에 힘썼다.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한 널리 사람다움을 열어 이루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보성이라는 이름을 교명으로 삼아 한국 최초의 근대적 밀립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 훗날 고려대학교의 설립자로 평가받는다. 1854년 1월 6일 함경도 명천현 상가사 이향리,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석현리에서 종오품 의금부 도사를 지낸 아버지 이병효와 어머니 강릉 유씨 사이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이병효는 1837년 헌종 3년 식년 생원시에 2등 사위로 입격한 뒤 1864년 고종 1년 종구품 알릉참봄에 제수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1865년 종육품으로 품계가 올랐고 종육품 부사과에 제수되었다. 1869년 종육품 통례원 인의, 종오품 의금부 도사 서부령, 1872년 종오품 희릉령, 후릉령, 1874년 종육품 고산현감 등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용익의 조부인 이광집은 무과에 급제했다. 이들은 사후 이용익이 1890년 종이품 공조참판을 역임한 뒤에 각각 종이품 2조 참판과 정삼품 승정원 좌승지에 추중되었으며 1902년 의정부 찬정에 오르자 또한 각각 의정부 찬정 및 의정부 참찬에 추중되었다. 벼슬없이 사망했던 증조부 이수춘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정삼품 사복시 정과 비서원 승에 추중되었다. 또한 이용익의 형 이연익의 장남인 이윤재는 1887년 고종 24년 함경도 독과 문과의 을과 1위, 즉 아원으로 급제한 뒤 그해 정칠품 승정원 가주서 및 종구품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890년 종육품 부사과 홍문관 부수찬, 장년 현감, 정육품 홍문관 수찬, 사관원 정원, 광목은 방판, 1891년 종육품 송화현감, 1895년 종사품 초산군수, 1896년 풍덕군수, 1897년 영흥군수 등을 역임했고 1901년 종이품 가이대 부위 품계에 올랐으며
1903년에는 함경북도 관찰사에 임명되고 이후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 및 함경북도 각광 감리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양반 집안에서 자라난 이용익은 북청 물장수, 보부상 출신으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으며 지리적 이점 덕분에 러시아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보부상 활동 중 왕실의 외척, 민영익과 알게 되었다. 빠른 걷는 속도를 지녀 이모군란 때 장호원에 피신을 한 명성황후와 고종 사이의 정보통 역할을 했다. 또한 단천에서 숨겨진 금광을 발견해 왕실의 재정에 기여하면서 왕실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왕실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종 3품 단천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1902년 탁지부 대신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항일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이준, 민영환, 이상재 등과 개혁당을 조직한다. 조정에서 이용익은 칠러, 반일 라인으로 활동했다.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방지에 힘썼다. 러일 전쟁 때는 이용익이 주도해 대한제국 중립선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제를 견제하며 러시아를 적극 끌어들인 칠러파에 속했기에 러시아에 반감을 갖고 있던 독립협회로부터는 맹공을 받았다. 독립협회에 의해서 고등재판소에 고발당하기도 했었다. 죄목 중 하나가 화폐를 잘못 주주한 것이었다.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된 일로 잘못된 동전을 풀었던 일이다. 재정을 담당하던 당시 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는 항변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실책 때문에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용익에 대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 또한 고종의 군비 증강 정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육군 양성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해군 양성을 주장한 을사오적, 이근택과 매우 사이가 나빠 서로 암살자까지 보낼 정도였다고 한다. 을사조약 체결 이전까지만 해도 이용익과 이근택은 같은 칠러파였지만 을사조약 이후 이용익은 계속해서 칠러, 반일을 했고 이근택은 칠러에서 친일로 갈아타며 매국노가 되었다. 이후 일본 제국 순회보는 일제의 강점에 저항하던 이용익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용익을 일본으로 납치한다. 당시 이용익의 납치를 위해 일제 천황이 직접 서명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용익은 일제에게 요주의 인물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해지자 일제는 국제 여론을 이용해 이용익을 귀국시켰다. 귀국 후 이용익은 1905년 민족 최초의 사립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했었고 이듬해 보성중학교를 설립해 교육사업에 힘쓰게 된다. 그러다가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자 참정 대신 한규설과 함께 공개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어내져 투옥되었다. 석방 후 러시아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0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김연토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의 죽음이 당시 대한제국 황실에 알려진 뒤 황실은 그의 시호로 충숙을 하사했다. 이용익의 사후 그의 정적이자 그를 모함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상당수가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에 공헌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기와 재물을 받았다. 반면 이용익의 가문은 일제에 의해 재산과 직위를 몰수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익의 손자인 이종호는 조부를 이어 보성전문학교의 교주를 역임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계속해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또한 이용익은 군사정권 시기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었는데 학계에서는 그의 공에 비해 훈장의 지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때문에 그의 업적을 재평가해 그의 손자 이종호처럼 건국훈장이 추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젊은 시절 보부상으로 활약한 경력 때문인지 걸음걸이가 매우 빨랐다고 한다. 일설에는 보법, 흔히 축지법의 달인이었다고 한다. 고종의 명을 받아 서울에서 전주까지 반나절 만에 걸어간 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능력 덕분에 이모군란 당시 맹활약할 수 있었다고 하며 과장이 좀 섞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걷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명성황후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보면 확실히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빠르기는 했던 것 같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진 엽서인 알레베크 사진 엽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탁지부 대신인 이용익은 프랑스와의 차관 협상 때 샤를 알레베크를 협상 대리인으로 프랑스에 파견했었다.
상궁 출신인 순원 황기비의 호칭을 황기비로 높일 때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용익이 나서 호칭을 귀비로 하자고 건의하면서 예시를 양귀비로 드는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다. 이용익의 정적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황씨를 모독한 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실제로 프랑스 외무성에 보고서로 올라온 이력이 있다. 이용익은 보성전문학교 수성동 교사 옆에 인쇄소 보성사를 세웠고, 훗날 여기서 3.1운동의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물 앞에는 민족 최초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이용익을 기리기 위해 흉상이 놓여져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9년 4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6개월간 이용익 선생의 교육구국 정신을 주제로 그의 삶과 행적, 항일투쟁, 보성전문학교 설립 이야기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1층 역사라운지 1907에서 열었었다. 당시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이용익의 초상화가 전시되었다. 여담으로 이용익은 조상인 완풍대군의 동생 태조 이성계와 얼굴 골격부터 외모까지 닮았다고 전해진다.